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박두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후 들어서 다시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낙폭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상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 이용 방법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학의 장중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괜찮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자세한 시장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폭락을 한번 경험을 했고요. 유가는 아직도 폭락세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전략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이제는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거꾸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3월 19일까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시장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빠지고 그쵸.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했는데 그게 뭐 연일 폭락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로 항복하게 되는 예.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3월 19일 날 마무리를 하고 나서 돌릴 때는 예. 시장을 압박하는 그 매물들은 항상 가격마다 모든 종목들 가격마다 청청이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매물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시켜줬기 때문에 가격의 리레이팅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종목들을 놓고 보면 몇몇 종목들은 코로나 이전 가격을 넘어서는 종목들도 나오고요. 맞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아직 현저하게 부족한 어떤 상황입니다. 네. 근데 왜 사람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질까? 이전에는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많이 빠졌다는 생각들을 자의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이 빠진 건지 많이 오른 건지는 시장이 알려주는 거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가 매수 많이 하잖아요. 물타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내가 판단했다고 해서 시장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려준다면 주식에서 뭐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편해지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자의적으로 왜 지금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지금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 예. 거의 뭐 모든 분들이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기초 상식이 굉장히 풍부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접하게 되는 차트. 예. 차트와 더불어서 각종 보조 지표들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인덱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기술적 지표의 그 다양한 그 보조 지표들, 뭐 MACD나 스타캐스틱이나 예. 등등의 뭐 보조 지표들은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 특정한 구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구간이냐면 굉장히 제한적인 구간이에요. 네네. 소위 말하는 박스권. 박스권 내 시세가 형성될 때 이 기술적 지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맞아요. 그러나 이 상승이나 하락이나 추세가 잡히는 구간에서는 네네. 기술적 지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뭐 잘 모르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주식 공부한다면 다들 차트를 공부하게 본다고 얘기를 하죠. 예, 예. 차트 뭐 봉이 형태가 어떤지 뭐 이평선이 어떤지 예. 이격도가 어떤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뭐 과열 신호, 침체 신호들은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준을 두는 한마디로 것들이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예,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시장의 비상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 나타나게 예. 되면 스스로 생각하죠. 이거는 침체 지표가 나왔지. 굉장히 과매도 상태야. 예. 매수를 해야 돼.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올라오게 되면 당장 뭐 주 이평선들과 소위 어떤 분들은 뭐 21평선이 생명선이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예. 21평선 간의 뭐그 이격도가 뭐 110을 넘어서고 120을 넘어서게 되면 과열이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예, 얘기하죠. 뭐 이런 어떤 등등의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올라오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는 거죠. 왜? 과열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근데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가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오늘도 나타났고 어제도 나타났고 그저께도 나타났는데요. 네. 장중에 일시적인 어떤 시세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급락하거나 예, 그러죠. 특히 급락을 하는 현상들이 예. 나타나요. 자, 그러면 왜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다. 경계감,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 다시 빠질 수 있어. 특히 지금 빠지게 되면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 19일까지 폭 나가던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그렇죠. 나는 그런 손해를 또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발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시세에 불안정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매물들이 쫙 추리하면서 그냥 가격이 흘러버립니다. 오늘 11시, 12시 예. 말씀이시죠. 근데 그때도 제가 뭐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일시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왜냐하면 자 경계감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많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깊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경계감을 가진 사람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이 깊어질 때 물건을 던졌어요. 팔았어요. 그럼 파는 사람들이 재매수를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재매수를 하는 경우는 보통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추가를 하러 했을 때 좀 편안하게 재매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뭐 불안해서 팔았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혹은 더 올라갔다. 내가 판 가격보다. 약오르죠. 그러면 재매수에 나서기가 선뜻 쉽지가 않아져요. 자, 점차 지금부터 뭐 제가 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의 종목들의 차별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예. 그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어떤 그 드랍 현상들로 인해서 매물들을 소화시켜 주거든요. 자, 오늘 11시처럼 급락한 상태에서 무서워서 팔았던 사람이 불과 한 뭐 1, 20분 이후에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리는 거 보고 내가 잘못 팔았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사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되거든요. 어렵죠. 다시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시장에 많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겠다는 사람들보다 빠지면 사야지 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현상들을 맞아요. 가져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계감을 가질 시장에서 시장 전체가 경계감을 가질 때는 그다지 그렇게 일시적인 장중 드랍 현상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드랍 현상에 대해서 놀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같은 시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주시장은 조금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폭락할 때는 모두가 한 동지가 돼요. 예를 들면 평상시장에서는 누가 뭐 사서 돈을 얼마 벌었네, 나는 이거 사서 돈을 못 벌었네, 이러면서 차별이 있는데 어떤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이 폭락의 연속을 거듭하게 될 때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다지 위안 삼죠. 자책감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 손해본 게 아니라 다 이뤘는데. 다 손해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손해본 게 아니에요. 시장이 코로나 잘못한 때문에 거야. 손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 예. 특히 이제 3월 23일부터 시작된 반등장에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폭락장에서도 팔지 않고 반등장에서도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타이밍을 좀 잡기 위해서 폭락이 발생하는 막판 이전에 매도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서 살짝 기분이 좋았던 상황인데 즉시 가격을 되돌리게 되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주식을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 내가 뭐 샀는 가격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익도 안 나고 손해도 별로 없어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얻어맞았어요. 예. 그러다 그런 상태에서 무서워서 팔고 추가적으로 좀 빠졌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매매하러 들어가게 되면 예. 이분들은 매매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급락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빨리 팔게 돼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 걸로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팔고 나서
반등이 계속 진행될 때 특히 매물들이 사라지고 매물 공백 상태가 발생했을 때 가격의 리레이팅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거든요. 네. 연속적으로. 그쵸. 이 정도 많이 올라서 생각해서 팔았는데 그래서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A라는 종목을 팔았는데 A라는 종목이 팔고 나서 더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종목을 사실은 더 사야 되는데 다시 사야 되는데 사람인 이상 심리적으로 A라는 종목을 살 수가 없고 B라는 종목으로 가게 돼요. 안 오른 거, 덜 오른 거, 계속 덜 오른 걸 찾게 되죠. 그쵸. 그런 현상들이 이제 시장의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돼서 내가 팔고 사서 조금 남기고 팔고 그 종목 더 올라가고 그다음 또 다른 종목 사서 조금 남기고 팔고 다른 종목 그 종목 또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내가 한번 사서 팔았던 종목들은 저 위에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빠져야 되는데 왜 더 올라가지? 이 모든 지표상으로는 빠져야 되는데 과열인데 예.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불편해지는 상태.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만 돈 못 벌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주식을 사서 손해보는 것보다 팔고 올라갈 때 더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질문 그냥 또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박탈감을 좀 네.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이 아까도 뭐 좀 전 시간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 배 아픈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오히려 이 반등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저가 매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안 오니까 이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아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하시는 매매 방식과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가처럼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대 수익의 그 높이가 굉장히 커요. 특히 대박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주식을 사서 어떤 특정한 종목, 내가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A라는 종목이 급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특정한 한두 종목이 더 우월한 어떤 지위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종목들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오늘 강하게 움직였으면 내일은 쉬어가고 그 다음날 움직이게 되고 근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갔을 때 내일이 오늘 됐을 때 내 거는 쉬어가잖아요. 예. 근데 내일 되면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는 매일 올라가요. 지수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크게 반영이 돼서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지수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들 뭘 또 더 집중하냐면 어떤 종목을 내가 정말 잘 골라서 사야 될까? 종목을 피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나는 시장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사세요. 조금씩. 예를 들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뭐 상담하시는 거 보면 종목 A라는 종목 가격 얼마 비중 30%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한 종목을 비중 30%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10종목으로 비중을 30% 가져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차다. 전기차 종목도 좋다. 그럼 전기차 중에서 뭐 일진 머티리얼을 사야 된다. 혹은 에코프로 BM을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다 동일하게 한 3%씩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 있고 그렇죠. 시세가 부진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5G다. 그러면 5G 관련된 종목들을 뭐 KMW부터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RFHIC 다 사는 거예요. 한 종목을 30% 살 거를 여러 종목을 30% 나눠서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개를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서 시세가 좋아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생기겠죠. 그럴 때 바로 손실 나는 종목들을 파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 항상 이익 난 것만 팔려고 해요. 맞아요. 손해 난 거는 안 팔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은 팔아야 내 돈이다. 이익 평가 이익 난 거 팔아야 이익이지 평가상의 이익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계좌상의 평가 손실이 손해가 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팔아야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면 손해니까 안 팔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손해인가요? 손해 아닌가요? 손해예요. 내가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언젠간 다시 올라가서 본전될 거야. 이거 아니라 언제든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평가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팔면 바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반납하는 게 무서워서 평가 이익을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익은 조금 보고 조금 보는 사이에 내가 원래 처음 샀던 종목은 저 멀리 가 있고 예.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한번 따라가야지 싶어 떵 들어가면 그 종목이 잠깐 터져버리면 내가 매매를 열심히 해서 번 돈 한 방에 다 나가거든요. 그쵸.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특정한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사서 그중에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 비중이 낮은 종목들을 팔아서
그중에 수익이 가장 종목으로 더 엎어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목 예를 들어서 뭐 10개다, 20개다. 뭐 이걸 갖고 뭐 돈이 되겠냐를 생각하지만 이 여기서 점점 탈락하는 종목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네. 좋은 종목, 아주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분산해 놓고 그중에 안 되는 애들 계속 잘라 나가다 보면 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센 애들이라. 얘네들은 시장의 주도주예요. 이게 시장의 주도주고 얘네들로 계좌가 포진이 되면 시장보다 월등히 나은 성과를 보이게 되고 시장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가지게 되죠. 그게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라 실제 이게 울티마가 자랑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저희 울티마가 하는 매매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한 고민 사실 별로 하지 않고요. 밤에 미국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사야 될까, 뭘 팔아야 될까, 언제 사야 될까, 언제 팔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다가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요. 가지치기 방식으로 예. 탁탁탁 그러니까 쳐내는. 좋은 걸 자르는 게 아니고 이익 난 걸 자르는 게 아니라 이익 난 건 계속 가져가고 손해 난 걸 다 잘라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무 키울 때도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실한 가지를 다 자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나무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예. 주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종목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듣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방식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일기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매일같이 종목 상담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젠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가볼게요. 4311번님의 엑세스바이오 5,540원의 비중 절반입니다. 이 종목도 테마죠. 네, 어제 이 종목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좀 5,500원대 붙을 때 일단 차익 실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대가 5,3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5,300원 위쪽에 살짝 찍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청산을 좀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분은 5,540원에 굉장히 고가권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유를 하실 것 같고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은 3,000 좀 강한 지지선은 3,65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지지선을 넣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멀죠. 여기 놓으시고 시세는 물론 아직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 시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저항대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으로 들어가는 가격대가 얼마냐면 5,300원대 윗대부터는 좀 저항에 들어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540원이기 때문에 보유는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일단 5,780원 직전 고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3,655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5,500원 매수하신 가격 요 근처까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5,780원 돌파가 되면은 6,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또 이어갈게요. 7만 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유틸렉스는 어떻게 할까요? 7만 원에 사셨는데 오늘은 좀 안타깝는데 비교적 고점에 사신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이 예. 가격도 지금 7만 원 정도면 조금 고점권에서 좀 사셨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2월달, 3월달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잘 버텼죠. 버텼고 이번 반등 기간에서 반등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급락이 어떻게 보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45,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위쪽에 74,000원을 찍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일부 매수했던 분들이 7만 원 넘어서 위쪽에 74,000원대에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한번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7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을 좀 짧게 잡으면 6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일부 이제 차익 실현에 있는데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반등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반등권 넘어갈 때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72,50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바로 위인데 여기를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일단 여부를 좀 확인 하시고요. 72,500원에서 일단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고점 돌파 시도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일제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꺾이지 않는 종목. 예, 어떤 계속 소재가 나와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테마에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박스권 등락을 하면 재미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 하단이 어느 정도 되냐면 4,500원 정도 붙을 때 4,7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위쪽으로는 6,700원 정도에 매도를 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한번 위쪽에 8,000원을 넘어갔다가 이번 이제 시장이 밀릴 때 같이 이제 밀려 좀 내려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기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3,820원 저점을 좀 찍었는데, 요 가격대에서 위쪽에 1차 목표 가격은 딱 여기 5,500원 매수하신 가격 근처대 여기가 1차 목표 가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로 볼 수 있는 바닥권에서 1차로 볼 수 있는 단기 목표 가격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세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눌려진 이후에 2차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익절할 가격은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말씀드렸던 6,700원 여기 붙을 때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일제. 그럼 지금도 국일제지는 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 보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했을 때도 보면 이 종목이 좀 웃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종목은 급락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려가지고 큰 폭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박스권 이탈할 때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실 별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할 때 비하면 별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박스권 뽑기는 좀 쉽게 나올 모양이었고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은 6,700원에서 4,700원, 요 2,000원 상간에서 등락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롤링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일제지 듣고 봤습니다. 네이버 17만 원의 비중 15%. 지금 가격 부분이죠? 이 정도면은. 네, 아마 이때 이제 사실 가격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에 사셨다면은 한번 사볼 만한 위치입니다. 한번 사볼 만한 위치고 네이버가 이번에 상승권에서 좀 꺾이기 전까지는 사실 1분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불었었죠. 그러면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호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고점권에서 지금 이중 고점 형성에서 꺾였는데 오히려 꺾였을 때보다는 아래쪽에서 받을 때 거래량들이 훨씬 더 크게 내려오거든요. 그 말은 아래쪽에서 손바뀜이 많았다라는 거고 신규 매수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점은 13만 5천 원인데 지금 거래량 비교를 해보면 아마 직전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반등 이후에 1차 반등을 주고 눌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은 19만 4천 원 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9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모습으로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청산하시고 절반은 19만 4,5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반씩 움직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오롱인더도 갈게요. 3만 원에 비중이 높아요. 50%. 절반을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코롱인더는 종목 자체의 내재적인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그룹 자체의 어떤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3만 원 정도 접근을 하셨는데 이 가격대가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좀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 종목이 지금 고점권에서 버텼다가 이후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에서 지금 보시면은 하락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커져가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받았을 때 아래쪽에서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만 원대 여기 받으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과 하락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좋은데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다시 이제 저점은 좀 위험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32,500원과 27,700원 여기 박스에서 어느 쪽으로 시세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등락이 좀 갈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쪽으로 나면 다행인데 위쪽으로 나게 되면 목표 가격은 44,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 이제 아래쪽으로 벗어나면 27,700원 이탈할 때는 빨리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롱인더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쇼박스가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쇼박스 종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종목의 가격대가 조금 잘못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자, 쇼박스의 현재 가격과 괴리가 좀 있어요. 지금이 2,800원대 아마 3,191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3,191원으로 놓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 3,190원 정도로 놓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이제는 이제 상담했을 때, 제가 이제 저항선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때가 4,06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은 우리가 고점권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다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 4,000원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마 여기신 것 같아요. 3,190원 요 근처인데 아마 직전 저점을 놓고 지지될 걸로 예상해서 여기서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좀 싶으신데 대부분 이제 지금은 시장에 급락하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려 내려왔죠. 아래쪽에 지지선은 1,535원인데 지금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지지선은 일단 잡았지만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을 줬을 때 반등권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인 3,190원 정도 되는데 3,200원 정도에 오면 일단은 청산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나 정말 좋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아마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좀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다시 매수한 전략으로 목표 가격은 3,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쇼박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넘어갈게요. 제이스텍 13,650원에 비중은 15%. 제이스텍도 은근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접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희한테 와요. 네,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제 모멘텀 좀 형성됐을 때 그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럴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출렁거렸고 모멘텀이 잘 형성됐었죠. 그러면서 기대 심리가 나왔고 레포트도 이때 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1월 달에 접근하신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11월, 10월, 11월 접근할 때 그때가 딱 고점이고요. 아쉽지만 그 가격대가 14,500원 이상에서부터 매물대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에 이제 이 종목은 1,750원 아래쪽에 지지선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많이 시장에 급락이 없었으면 충분히 저점을 잡고 고점 돌파 시도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쉽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저점을 형성한 요구가는 요 종목은 좀 꽤 강합니다. 그래서 5,250원 아마 여기를 크게 이탈할 염려는 없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위쪽에 매물도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걸리는 부분에 1,750원 요 자리인데 여기를 넘어간다고 해도 아마 12,900원, 13,0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좀 강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500원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2,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목표가는 12,500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션브릿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0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상담을 해드렸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아래쪽에 5,990원, 이제 6,000 정도의 지지선이 있는데 이때 아마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지지선 한 7,600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짧게 보는 관점으로 7,600원을 지지선으로 좀 넣으시고 위쪽으로 지금 반등을 줬을 때 1차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1,700원 정도, 1,500원, 1,700원 요 구간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 기간 조정을 좀 보시면 아마 예상되는 그림이 1,700원 정도에 이렇게 좀 붙었다가 아마 좀 눌렀다가 재차 상승 가능성은 좀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1,700원을 1차 가격으로 좀 잡으시고요. 2차 가격은 위쪽에 12,000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션브릿지 듣고 왔습니다. 나노스 한 종목만 좀 짧게 갈게요. 6,000원에 비중 15%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저번에 매수하신 가격대에 거의 비슷하신 분인 것 같은데 6,000원이면 거의 그때도 5,900원대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때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아마 개인분들 비슷한 가격대인 이유가 이전에 여기 딱 11월 달에 고점을 쳤을 때 테마 들어왔을 때 이때 아마 집중적으로 사셔서 대부분 여기서 물렸었을 것 같아요. 물렸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지금 또 이제 테마가 강하면서 지금 형성돼 있죠. 그러면 테마에서 물린 종목은 테마가 들어왔을 때 못 빠져나오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테마로 들어간 종목이 물려있을 때는 테마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살아있는 시세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아마 반등이 조금 더 보입니다. 그러면 5,500원 위에서는 전량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500원 위에서는 전량 청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상채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 1859.60, 1850포인트 뚫고 올라갑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좀 11시경에 훅 밀립니다. 그리고 밀린 뒤에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더니 결국에는 급등으로 전환을 했고요. 1850선 지금 저항선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좀 변동이 있나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좀 이번 주는 눈에 띄는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 만약에 700억 원 오늘 매도다라고 잡히면 7,700억 원 정도 잡힙니다. 지난주 대비해서는 확실히 한 30% 이상 줄어든 수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좀 이번 주 주간 수급으로 하면 계속해서 오늘까지 해도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로 잡힙니다. 오늘 2천억 원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에 매수한 물량들, 월요일에 대량 매수한 물량들을 금융투자 쪽에서는 단기간에 지금 파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강합니다. 2,616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전이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로 올라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을 장중에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도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5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폭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됐네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LG화학, LG생활건강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삼성물산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운송장비 업종들 오늘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코스닥은 611.04포인트입니다. 0.8% 하락이고요. 4.91포인트가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시경에 훅 한번 빠집니다. 빠지고 낙폭 줄이고 있는데 낙폭 줄이고 다시 상승 반전은 하지 못하면서 코스닥은 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차익 실현 매물들 사실 대기 물량들이 코스닥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세를 같이 올려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훅 밀릴 때 같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매수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2,516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현재 하고 있고요. 연기금 매수 들어왔네요. 158억 원. 한마디로 지금 지수가 조금씩 올라온 부분이 연기금의 매수도 어느 정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만 원 깨지네요. 그리고 HLB가 10만 원 문턱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고요. 펄어비스도 20만 원 문턱에서 밀려 내려옵니다. 시젠 조정받고 CJNM이 지금 급등하는데 자, 다음 쪽 보시면요. KMW 빠지지만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고요. 헬릭스미스 반등에 성공하고 SK머티리얼즈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블록딜 물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 전환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초록뱀은 지금 상한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기사가 좀 나온 것 같네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나 중국 쪽에서 콘텐츠 관련해서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일제히 지금 사실 중국 쪽에 매출이 거의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해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장 후반에 일제히 함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또 급등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 역시 1850선까지 사수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의원님,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견조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 갑작스럽게 1850 마디 지수를 뚫고 올라갈 거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의외긴 한데 변동장에 있어서는 좀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말씀드릴 때 악재가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 된다면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혹은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을 꾸역꾸역 해 나가면 이 상승해 나가는 구간에서 수익률 게임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면은 장기적인 전망만 가지고는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급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막상 이번 주에 좀 들어와서 보면 내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수급이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 날도 있고 매도가 들어와도 뭐 10만 주, 20만 주 단위로 이전에 급락할 때 1000만 주씩 매도 치던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한 10만 주 혹은 매수 전환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수급이 좀 바뀌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상적이고 그다음 이제 기간에 지금 매도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오늘도 역시 금융투자에서 한 3,700억 정도 나왔고 반면에 연기금은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연기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들어올 거 들어오고 나갈 거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나오는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를 많이 보여줬는데 아직은 외국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연기금이 오늘도 2천억대 매수를 하면서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급은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로 섹터들로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뭐 철강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이 좀 강하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매도 쇼크브링이 좀 들어오는 부분과 함께 기간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 좀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물론 이제 오늘 유가와 관련된 부분 다음 주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또다시 경기 논란이 불거지겠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수익률 게임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다만 이 짧은 시각으로 좀 빠른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1분기 지금 실적 시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1분기가 바닥이다라는 시점보다는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섹터보다는 1분기가 바닥이다라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1분기가 사상 초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보다는 실적이 바닥인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2분기, 3분기에는 수익 내기가 좀 더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860까지 회복을 하네요. 1.33% 올라가면서 1860.67에 거래가 마감됩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0.76%, 낙폭 좀 줄였네요. 610선 다시 회복하면서 611.26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장중에 1210선도 깨졌네요. 1208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7,51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네, 두산 퓨어셀은 사실 이제 상장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논란이 많았냐면 고평가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좀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 상장됐기 때문에 앞에 그 재무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멘치에 대한 재무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쪽이 맞다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2019년도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이 비교가 가능해졌죠. 2019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2,200 정도, 영업이익이 한 195억 정도 나와서 나쁘진 않았는데 전체 이제 주가 대비로 해서 퍼가 44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고평가냐 아니냐 논란에서 일단은 고평가가 맞다라는 쪽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전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장됐던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두산 퓨어셀 같으면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4,010원 정도의 이제 지지선, 4,000원 정도의 이제 지지선 좀 형성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평가 논란도 있고 주가 자체에 이번에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아래쪽이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반등권에서 청산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두산 퓨어셀은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좀 다행스럽긴 한데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두산그룹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하기 직전에 5,750원 여기를 좀 지지선을 놓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8,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500원 목표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원 미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는 5,880원에 비중이 굉장히 적네요. 6%. 예, 어떻게 할까요? 네, 비중은 자유셔서 부담 없이 좀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딱 그 가격대 매수를 하셨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3,600원 정도 매수 저가 지지점 좀 형성했고요. 위쪽에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번에 고점이 나왔던 가격이 6,900원, 7,000원 정도 됐는데 여기가 딱 목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이 7,000원 붙을 때 6,900원 위에서 이제 던져야 되는 거죠. 5,880원에 사셨는데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일단은 지금 반등 이후에 목표가를 한번 찍고 대밀리는데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래쪽에서 5,600원 정도의 지지선을 좀 잡고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아마 위쪽에 지금 고점을 형성했던 6,900원, 7,000원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좀 보시고요.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일단 전량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에 대한 전략들도 세세하게 주셨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와 있습니다. 신풍제약 하면 사실 최근 이 백신 시장을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풍제약 우선주 살펴보니까 이분 19,800원에서 지금 수익이 2배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잘 사셨는데 안 파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뚝심이 있으신 투자인데 다음 주에는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뭐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테마에 껴서 들어가는 종목이고 테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항상 이제 치료제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들어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이 치료제가 이제 보통 한 3가지 정도 움직이다가 이제 4가지 정도로 항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뭐 이 클로로퀴논, 신풍제약으로 알고 있는 클로로퀴논이나 렘데시비르나 아비간이나 여기 항체 치료 요 4가지 섹터가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최근에는 이 항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항체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순환이 좀 되고 있는데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젠가는 이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신풍제약이 우선주를 보시면 시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던져야 돼, 내일 던져야 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리고 고가권에서 밀리는데 윗골이나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조금씩 커져가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반등 줄 때 45,000원 위에서는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십시오. 45,000원 위에서 절반 청산하시고 이 종목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45,000원 절반 청산하시고 보시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42,000원인데 지지선은 27,000원까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지되는 거 보려면 수익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만약에 거래량이 특별히 없이 계속해서 옆으로 가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반도 한 2, 3일 정도 더 보시다가 청산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르면 고민될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갖고 가신 것만 해도 계단이 제가 볼 때는 강단이 있으신 거죠. 뭐 이 정도 올라가면 그리고 한옥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20만 원에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셀트리온. 굉장히 베팅을 공격적인 하셨어요? 투자를 좀 하시는데요. 셀트리온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이번 급락을 겪으면서 바이오 종목이 주도 섹터에 들어올 수 있다. 거기서 사야 되는 종목이 1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계열 3형사 이렇게 2개를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제 IC 섹터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정도 하나 더 엎어서 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할만한 시점에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렸고요.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연관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또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 지금들을 사기가 개인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사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셀트리온은 이 펀더멘탈 자체만으로도 사실 봐야 되는 종목인데 이 펀더멘탈에 코로나19 지금 치료제까지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개인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배경을 말씀 좀 드렸고 20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시세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 치료제 관련된 테마가 들어와 버리면서 위쪽에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버렸다 그죠. 그때 지금 이 셀트리온은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이때 굉장히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나왔어요. 1,100만 주 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려면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이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매물을 걷어내려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오래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대신 이제 종목은 좋기 때문에 홀딩은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8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18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이 기간 조정이 격진 동안 동안에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짧게 보셨더라면 만약에 목표 가격은 1차는 23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 조정 이후까지 보신다면 목표 가격은 25만 원 이상으로 잡으십시오. 예,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지금 수익 구간이었고요. 수젠텍 29,1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뭐 키트 거의 대장주격이죠. 네, 예. 이 종목은 뭐 거의 저희가 하루 걸로 하루만에 하루로 계속해서 종목이죠. 예, 우리가 상당한 종목인데 29,000원 정도에 접근하셨으면 이제 좀 아쉬운데 이전에 사신 분은 굉장히 잘 사셨는데 요분은 좀 고가권에 사셨네요. 예. 29,000원대 위쪽에 좀 붙었을 때 샀는데 청산할 시점에 또 사셨다 그렇죠. 이제 좀 아쉬운데 지지선은 말씀드린 대로 21,000원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탈되면은 약간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탈되더라도 일시적일 것 같고 그 이유는 시세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마 21,000원대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문제는 이제 이번 반등을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말씀을 드리고 33,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70% 이상 다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부담 없는 걸로 고점 돌파 가능한지 보자. 지지선은 2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젠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NC소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61만 5천 원에 비중 40%. 60만 원대 NC소프트 잡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연락이 오네요. 네, 60만 5천 원에 잡으셨으니까 그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아마 그 NC소프트가 그 실적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아시는 것처럼 월 단위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실적 좋았고 2월달 실적 좋았고 이제 3월달 어느 정도만 나오면은 NC소프트는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에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접근해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해볼만 하고 저점을 찍었던 요 자리 50만 초반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아마 요 가격대는 다시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큰 지지선이 형성돼 있고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개인들이 좀 많이 접근하는데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하고 약간 이 손바뀜이 좀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바뀜이 나올 때는 보통은 기간 조정이나 행보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종목은 지금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세 방향은 행보 이후에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고점인 72만 5천 원 여기를 1차 목표 가격으로 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경향으로 보면 아마 여기를 넘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72만 5천 원인데 여기는 절반 정도만 청산하시고요. 절반은 넘어가는지 보고 대응하자. 지지 가격은 아래쪽에 60만 5천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BH와 있네요. 16,20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아마 보유를 계속 하시고 시세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래쪽에 지금 12,150원 여기 목표 가격을 조금 지지 가격을 좀 잡으면 최근에 지금 또다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2차 이제 상승 구간 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가 좀 돼야 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15,000원 정도인데 이 15,000원 정도를 강하게 좀 지지를 해야 2차 반등에 대한 구간을 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15,000원 지지를 하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반등은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를 좀 보시고 판단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23,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BH 듣고 왔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LMS 26,000원에 비중 절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LMS. 이 종목도 지금 이게 작년 연말까지 좀 가다가 굉장히 좋았죠. 네. 10월달 아마 제 기억에도 10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10월 말 요때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좀 급등의 양상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아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때 이제 잠깐 말씀드린 11월달 여기가 이제 10월 말 11월 여기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은 이때이면 이제 시세가 거의 다 끝나버렸죠. 기술적으로 끝나버렸고 뭐 이번에 코로나19가 연관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을 붙었지만
어려웠지만 지금 딱 보시면은 자리가 하락 추세선에 딱 이제 고점이 맞물리는 자리죠. 요 말은 제가 뭐냐면 지금이 딱 목표 가격에 1차적으로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여기가 딱 1차 목표 가격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가격대가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원에 일단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셨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 안 하신다면 아마 눌리는 가격대까지 보셔야 됩니다. 8,4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지지선은 일단 8,400원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상승 구간에 들어왔을 때 보는데 그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000원 넘어간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2차 목표 가격은 16,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MS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지환 전문위원과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1577-7451번 전화 주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